사람에도 나이가 있고요. 물건에도 나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도 나이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과 함께 온 새만금이라는 땅의 그 나이. 뭐 정확하게 따지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첫 삽을 뜬 91년도를 시작으로 한다면 올해 이제 만 32살이 됐습니다. 과연 그런데 그 새만금이라는 그 땅엔 나이에 맞는 현재 옷을 입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오늘 멍석토론 특집으로 마련한 페트롤전북 새만금의 과거와 현재 미래. 여러분은 새만금을 어디까지 아십니까? 특집으로 마련을 했는데요. 오늘 6분을 모시고 허심탄회하게 정말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고 앞으로 또 잘해야 되는 부분들은 정말 우리 도민들이 단합돼서 정치권에 지지도 하고 나무랄 건 나무라는 그런 시간으로서 오늘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머릿속은 아주 복잡합니다. 그런데 쉽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의 머리를 보면 우리가 왜 머리를 삭발하셨는지 많이 자랐습니다. 다들 도민들이 아시다시피 새만금 매산이 실제 전라북도 새만금 개발 역사를 되돌아봐도 그렇고 국가에서 예산을 세우는 이런 과정에서도 그렇고 전무후무한 사태가 일어나는 거죠. 사실 예산을 정부 부처에서 반영된 예산을 기재부에 넘어가서 그것도 3달 정도의 심사기간이 있는데 마지막 한 달을 채 남기지 않고 5천억 원 이상을 깎았다는 것은요, 삭감했다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전라북도 입장에서 보는 지금 새만금이 전라북도의 새로운 미래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 이게 좀 자칫 잘못하면 멈추거나 또 후퇴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전라북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랄지 전라북도 의회랄지 그리고 각 지자체들이 지금 사활적으로 이 예산 복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 과정에 이제 저희들의 의지 표현으로 전라 국회의원들이 한 분 빼놓고는 다 삭발을 했고요. 저도 중학교 이후 처음입니다. 네. 삭감 예산 관련해서 이제 삭발하신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군산에서 나고 자라셨고 군산이 방조제의 3, 4, 5 방조제 가장 긴 방조제를 갖고 있고요. 또 이제 산업연구 용지와 더불어서 군산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바라보는 새만금. 일단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떠나서 그냥 바라보시는 느낌은 어떠세요? 어쨌든 저 전체적으로 새만금의 용지를 보면 군산 용집에 산업 용지가 있고요. 또 김제 쪽에 농생 용지, 그리고 수변도시 용지가 있고 부안 쪽에 관광단지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조금씩 이제 궤도를 찾아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저희 군산 쪽에 산업단지 같은 경우들은 새만금 산업단지는 실제 입주 기업들이 미래 산업에 관련된 2차적인 소재 기업들이 정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오히려 지금 최근 사항들은 부지가 부족할 정도로 지금 투자 기업들이 러시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투자 기업들이 약속을 이행하고 실제 향후에 기업들이 제자를 잡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구축이 기본 전제 조건인데 이런 기반시설의 첫 번째가 새만금 공항과 새만금 신항을 건설하는 문제와 신항까지 철도 연결이 메인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현재 예산이 대폭 삭감된 상태인 거고 또 어쨌든 새만금을 인접한 군산과 김제와 부안 서로 유기적으로 도로 연결도 필요할 텐데 방조제는 남북 1축도라 부르고요. 최근에 이제 잼버리 앞두고 남북 2축도가 또 개통했는데 추가로 이제 도심이 연결돼서 남북 3축도로 개통이 필요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들도 이번에 용역비를 협동 삭감됐던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이제 산업단지가 좀 활성화된 과정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물 들어올 때 노조를 한다고 이렇게 좀 기반시설을 갖춰야 할 상황인데 이게 좀 예산이 뒷받침 못되는 상황이라서 많이 좀 화가 나죠. 네. 국민의힘의 정운천 의원님의 좀 이 새만금에 대한 느낌 그리고 현재 주소 정치적으로 뭐 접근하셔도 좋고요. 하고 싶은 말씀 일단 처음부터 좀 소신껏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새만금이 이제 방조제가 완공되고 그 이명박 정부에서 이제 22조 종합계획을 2011년 3월 달에 세웠어요. 한 12년이 됐는데 그 이후에 2013년에 그 새만금 개발청 그게 이제 저희 국회에서 175명이 제가 사인을 받아가지고 국가기관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번 잼버리 사태를 보면서 우리 도민들 모두가 다, 또 저는 더더욱이 그렇지만 참 울고 싶다. 왜 이렇게 됐을까? 참 올 것이 왔는 거냐. 이번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 문제를 그냥 단순히 5천억 깎았으니까 이 예산만 확보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근본적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뭔가를 따져봐야 예. 되거든요. 사실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8월 2일 날 그 6조 6천억 투자 계획을 세운 데다 더 플러스해서 LS 그룹이 1조 8,400억을 투자 협약을 맺는데 휴가까지 반납하고 왔어요. 그리고 8월 1일 개용식에도 네, 참석했고. 개용식에. 예. 개용식에 와서 정말 새만금을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처음에 종합계획을 제대로 세운 분이 이명박 대통령이고 제대로 한번 만들려 보겠다고 한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저는 봅니다. 뭐 전라북도 인정하든 안 하든 그래서 휴가까지 반납하고 1조 8,400억 투자를 하겠다는데 와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미래다였어요. 미래다. 정말 속도전 있게 하겠다. 또 기업들이 정말 몰려올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다.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잼버리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터져버린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지금 우길승천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2차 전지 산업단지 됐죠. 이제 특별자치도 만들어졌죠. 이제 드디어 전라북도를 완전히 탈바꿈시킬 수 있는 딱 그 기간에 완전히 이 잼버리 이 사태가 터졌어요. 근본적으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는 것도 따져봐야 되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전라북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책임인지도 없이 저렇게 투쟁만 합니다. 과연 지금 현재 딱 보이는데 누가 잘못했냐, 누가 책임이냐는 게 분명히 보이거든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덮어버려요. 근데 정부 여당도 또 전북의 탓으로만 또 몰아가는 그러니까 정쟁도 정부 있잖아요. 여당은 책임이 전북이고 전북은 또 중앙이 책임이고. 근데 책임 있는 데는 딴 데가 있는데 그걸 서로 싸우면서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무슨 힘을 갖고 있느냐. 알겠습니다. 또 투쟁만 해가지고 거기서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면 우리 국민들에게 아픔만 혹시 준다면 또 누가 책임질 거냐. 예. 뭐 이런 거를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처음에 두 분을 먼저 말씀을 듣게 된 건 바로 이 잼버리 이야기 그리고 새만금 삭감 예산 삭감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 도민들이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새만금의 시작 그리고 그 과정상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부터 윤석열 대통령까지 8번의 대통령을 우리가 이 정부를 봐가면서 그동안 새만금은 어떤 변화를 가져왔고 우리에겐 새만금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어떤 그 정체성 새만금의 옷을 우리는 한번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말씀하신 왜 이런 파행까지 결과까지 오고 있는 것인가 아마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야 돼서 이균영 국장님 현장에서 취재하시면서 그 역사를 누구보다 좀 잘 알지 않으실까. 예. 저는 솔직히 전라북도에서 새만금을 생각하면은 어깨 부분의 관절염이다. 지긋지긋합니다. 그 느낌으로 다가서고 그런데 이 어깨 부분의 관절염은 잘만 완치해서 치료를 하면은 요즘 뭐 그 라디오 광고 카피도 있던데 뭐 어깨는 날개입니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치료하면은 잘 이제 어깨를 활용해서 날 수 있다. 전라북도가 비상할 수 있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아쉽게도 지금 뭐 이제 희망 고문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새만금의 역사를 좀 이제 놓고 보자면 아까 이제 정 전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그 1989년 11월에 기본계획 발표를 해서 첫 발을 뗐고요. 그리고 이제 노태우 당시 이제 김대중 그 대통령 후보가 대선 이제 후보였었는데 전라북도 이제 민심을 달래야 됩니다. 호남이 워낙 이제 뒤처져 있고 낙후라는 그 이제 타이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자 그러면은 뭐 하나 이제 선물을 던져줘야 되는데 호남 이제 달래기 차원에서 선물 하나 던져주자. 그게 바로 이제 간척 사업이죠. 어마어마한 규모의 간척 사업을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타이틀로 뭘 어떻게 이제 그 명명을 할 것이냐 이 자체도 재밌습니다. 아마 오창원 교수님도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이제 그 만경평야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김제평야가 있고 그래서 합쳐서 금만평야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타이틀을 짓는데 교수님 갑자기 이제 토목과에 계신 교수님들이 불려갑니다. 모여서 밤중에
명령을 이제 그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아하. 뭘로 할 것이냐. 예. 자, 금만 평양하겠다. 금만 하는데 그대로 하면 좀 식상하니까 거꾸로 이제 그 글자를 바꿔서 만금으로 하자. 그런데 새로운 땅이 생긴다. 앞에다 세자 붙이자. 그래서 새만금입니다. 예. 이 태생부터가 그렇게 썩 우리가 지금 바라고 뭐 염원이고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좀 멀었죠. 정치적으로 이제 출발을 했고요. 자, 그렇게 해서 탄생했는데 그 애초 계획대로라면은 1991년 방조제 시작을 해서 그 14년 후인 2004년에 모든 사업이 완료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998년까지 8년에 걸쳐서는 외곽공사 그리고 그 6년에는 그 내부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었죠. 애초 그 계획대로 하면 2004년에 모든 게 끝나는데 역대 정권에서 아시다시피 무한한 관심을 안 보였습니다. 계속 이제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32살의 나이가 되도록 지금 새만금 사업이 현재 진행형 ING입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생전에 이 새만금 사업 완료를 못 봅니다.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 앞으로 27년 후인 2050년에 모든 사업이 완료될 예정인데 그나마 27년 후에 이제 만료됐으면 다행인데 엊그제 80% 가까운 예산이 날아갔지 않습니까? 네, SOC 사업. 이게 어떻게 끝날 수 있을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살아생전에 그 사업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쭉 거치면서 아까도 이제 정은재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시 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랄지 이제 그 과정을 쭉 거치면서 새만금 개발청이 생겨졌고 새만금 개발공사가 또 이제 탄생됐고 해서 쭉 와서 그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 거쳐서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까지 들어와서 그 김관영 도지사가 좀 이제 여야 가리지 않고 뛰다 보니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6조 6천억 원의 기염주시 성과를 냈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2차 전지까지 들어오면서 그래서 새만금 비로소 최전성기를 맞는 거 아니냐. 야, 우리 전라북도도 이제 어깨 좀 펼 수 있는 거 아닌가. 솔직히 상당한 기대를 가졌고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잼버리 팡이라는 복병을 만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생사 기로의 최대 2위를 맡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실 송화진 전 지사 때 아제르바이잔에서 2017년 새만금 전복 유치했을 때 그 뉴스 목막하고, 장면에 예, 그랬죠. 그 도민들은 많은 기대를 가졌고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 잼버리 유치가 어떻게 오히려 보면 발목을 잡게 된 사실 그 원의 책임을 떠나서 우리 도민으로서는 상당히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창환 교수님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가까이에서 계신 분이 오창환 교수님이 아닐까 싶어요. 예. 이번 잼버리를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축복받은 불안. 잼버리는 시작입니다. 무계획적인 새만금 사업이 보여줄 앞으로의 미래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1990년대 시작했는데 산업단지로 실질적인 계획이 바뀐 것은 MB 정부죠. 2008년이에요. 예. 18년 동안 우리는 농지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러네요. 우리 산업단지 만든다고 그러고 있어, 그렇죠? 계획이 18년 지나서 세워진 거예요. 우리 뭐를 하고 있었죠? 이제 와서 땅을 막 확대하는데 개념이 농지를 만드는 개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빨리 땅을 만들면 끝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잼버리도 이게 관광단지를 할래도 흙을 한 2m나 덮어야 되잖아요. 예. 산업단지는 더 덮어야 돼요. 근데 이제 덮을 양토와 흙은 30km 이내에 없습니다. 따라서 땅을 만든다고 해도 이거를 산업단지로 만들 수 있는 양토나 암석이 없는데 이거 멀어질수록 공사비가 올라가요.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지로 전용을 해가지고 농지관리기금 썼죠. 농지로 잼버리도 안 되는데 여기에 일부는 이제 잘 돼 있지만 차후나 현재 만들어 가고 있는 것들은 공사비가 엄청 올라갈 거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한 우리 생각을 해봤는가. 그리고 뭐 지금 공장에 들어오면 전기 필요하잖아요. 예. 전기를 집어넣겠다는 노력을 우리는 하지 않고 공항을 만들고 길을 놔요. 근데 공장이 돌아가야 비행기도 올 거고 자동차도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의 수질이 공급이 가능한가 뭐 이런 이야기도 그래서 제가 이제 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토픽 중에 하나가 무계획적인.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도 뭐 이걸 전라북도민에게 그냥 제시한 것이지 과연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겠는가? 크게는 8명의 대통령 가운데 5번의 용도 변경이 있었더군요. 그러니까 모든 대통령들이 예. 당을 떠나서 시행을 할 때마다 이걸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고민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이거 하나만 표로 안 준다고 하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반은 전라북도 책임이고 반은 중앙정부 책임입니다. 무조건 해달라고 한 전라북도의 책임도 있지만 잘못됐으면 이것을 고쳐서 시행해 줘야 될 중앙정부가 표를 혹시 잊어버릴까 봐 그냥 계속
도민들의 요구를 들어주다 보니까 도대체 새만금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죠. 무계획. 그래서 오늘 좀 얘기가 됐으면 좋은 것은 이 잼버리라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려면 좀 불안해야 된답니다. 이게 불안해야 진짜 이제부터 난 뭐로 해서 잘 갈 수 있을까? 사실 이 잼버리가 우리로 보기는 이렇게 예산 문제나 잼버리 우리는 굉장히 큰 타격이지만 어떻게 우리한테 신선한 충격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좀 제대로 생각해서 이제 제대로 좀 된 새만금을 좀 만들어 가보자. 새만금 어차피 이때까지 해왔으니까 우리 꿈이잖아요. 꿈은 이루어야 될 거 아닙니까? 꿈을 이루려면 진정한 반성. 책임 소재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반성이 우리한테는 필요하다. 그걸 할 수 있는 축복받은 불안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 무계획이었다라는 말씀에 조금 앞으로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될 텐데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32년 새만금의 나이만큼이나 소비자 운동을 그 이상 하신 우리 김보금 소장님 시민 단체를 대표해서 오늘 또 유일하게 여성분으로서 나오셨습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만금 하면 저는 그냥 편안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막 와서 저한테 항의하고 막 이런 그런 시절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32년 전에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새만금 해주세요라고 했느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제 노태우 때 대통령 때 구상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 때 이미 구상을 시작을 해서 전두환 정권에서 이제 새만금 간척 이 종합개발 사업을 발표한 것이 시초였다라고 저는 자료를 보고 이렇게 알았는데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 하라고 한 사업도 아니고 그때 그 시기는 정말 쌀이 중요했던 시기였었죠. 국민의 먹거리가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딘가는 이 곡창 지대가 필요했다 했기 때문에 출발을 했고 다른 국제 사업에 비해서 국민의힘 정권이라든지 여기 민주당 정권이라든지 모두 다 오셨는데요. 아까 교수님 무책임이라고 무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모두 다 소홀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시인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아까 27년 후에도 내가 볼련가 모른다고 했는데 저도 못 볼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몇 살 더 먹었으니까. 근데 정말 이 새만금 사업은요. 전라북도의 사람들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아픈 손가락이고요. 사실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이 갯벌의 탄소 절감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유엔에서 권고한 ESG 경영이라든지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지금 관점에서 보면 이 사업은 정말로 안타깝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잠시 후에 또 첫 발제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도의 최재형 국장님 나와 계시는데 과거에 또 새만금 추진 단장도 하셨고 이 새만금과는 뭐 떼날 뗄 수 없는 분 중에 한 분이 또 우리 최재형 국장님이신데 행정의 책임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상황과 더불어서 말씀을 하셔도 좋고요. 그냥 우리 국장님으로서 느끼는 소회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글쎄 뭐 이제 워낙에 쟁점이 많고 또 시각이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조금 이제 논리적일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 가장 첫 번째 눈에 띄는 점은 과연 잼버리가 이렇게 파행이 된 것이 새만금 자체에 무슨 잘못이 있길래 그런 것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잼버리가 잘못됐으니 새만금 네가 문제다 이렇게 가는 것인데 이게 논리적으로 아무런 연결고리는 없어요. 네. 다만 이제 추측할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만금이라는 게 예전에는 굉장히 앞으로 아까 계획연도가 2050년도까지 되어 있고 인프라 구축 완료 시점이 2040년이에요. 그러니까 멀리서 바라볼 때는 저건 앞으로도 한 20년 놔둬도 별반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는 그렇게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어느 순간에 특히 이제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새만금이 정말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예. 아니 맨 땅에서 새만금이 사실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약간의 용지가 있고 고작 도로 2개 있거든요. 그렇죠. 전주시 1.5배만한 땅덩어리 안에 딱 도로 2개가 있어요. 내부에 남북으로 흐르는 도로, 예. 동서로 흐르는 도로. 이 도로 2개 가지고 저 땅덩어리에서 2차 전지 업체를 7조 원 가까이 모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저는 불편함이 있다고 보여져요. 왜 기업들이 자꾸 저기로 가는 것일까? 아하. 타 지역에 보면 그런 마음들이 사실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던 차에 잼버리가
파행을 일으켰고 그것이 뭔가를 이렇게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괜찮은 핑계거리가 된 거죠. 예. 우리도 뭔가를 하려면 뭔가 빌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빌미가. 이건 원인과 결과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조작된 원인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잼버리를 잘못했으면 잼버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 국제행사에 있어서의 필요한 것들을 자꾸 어떤 개발해내면서 예, 예. 이제 국제행사에 있어서의 대한민국의 어떤 역량을 키워주는 하나의 좋은 계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느닷없이 뜬금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새만금 네가 문제라고 얘기하니 참 답답하고 정말 그 가슴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최재형 예. 국장님의 말씀과 덧붙여서 그러니까 오창원 교수님의 무계획 그리고 우리 김보금 소장님의 그 역대 정부가 소홀했던 부분들이 일맥상통한 부분이었는데 마침 그 잼버리가 이제 파행이 불씨가 되어버린 것 이렇게 이제 말씀을 네, 하고 맞습니다. 계시는데 그리고 뭐 사실은 이제 뭐 무계획이라고 하기에도 조금 저는 좀 뭐 좀 정확하게 제 입장에 표현하면 예. 계획을 무시한 거죠. 계획이 없었던 게 아니고 계획대로 제대로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돈 주기 싫어하니까 막았던 거죠. 예를 들면 국제 행사 부지로서 잼버리 부지가 확정되는 시점은 2015년도예요. 예, 예. 2015년도에부터 제대로 시작했다면 2020년, 2019년이면 땅이 만들어지죠. 관광 레저용지가 만들어지죠. 그런데 2017년 박근혜 정부가 무너지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도 아무런 무대책으로 계획을 무시하고 지내왔다가 갑자기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그때서야 땅을 어떻게 만들지라고 고민했던 것이고 그러면 정상적인 절차라고 하면 관광 레저 용지 부지로 만들면 되죠. 그런데 생돈을 주기가 아깝잖아요. 일반 회계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 쉽지않아요. 이 돈을 다른 데 줘야 되는데 그러니 농지 기금이라는 것을 생각해낸 거죠. 알겠습니다. 최재형 국장님. 네네. 우리 도민들이 보시기에 여기 이제 정치권 두 분 네네. 나와 계시잖아요. 여야. 네. 우리 도민들은 이런 질문을 해요. 신영대 네네네. 의원님. 그래도 민주당의 지지가 가장 높았던 민주당의 대통령을 만들어줬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도대체 뭐 했습니까? 그 시기에 잼버리와 더불어서 아까 말씀하신 계획 속에서의 용지 매립이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왜 그거 안 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는 그러니까 이 분들이 문재인 계시거든요. 정부가 2017년에 들어섰잖아요. 예, 예. 이 잼버리 부지를 조성해야겠다라고 공식적인 의사결정한 때가 2012년 12월이었어요. 그리고 18년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18, 19, 20, 21, 22. 이 60개월 안에 저 정도 만들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관련해서 아까 여러 의원님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교수님들이나 우리 김봉호 선생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 일부분 동의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새만금의 최초 잘못됐다고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일제시대 때부터 우리는 항상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는 항상 간척을 했어요. 저희 지역도 해안면 이런 지역도 보면 진짜 간척지로 만들어진 농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현재 군산의 국가산업단지도 간척된 땅입니다.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땅을 메꿔서 산업단지를 이용하든 농지를 이용하면 되는 건데 진짜 인간의 무리한 욕심으로 군산에서부터 김제를 거쳐서 부안까지 1억 2천만 평. 예. 한마디로 방주를 싸서 그 안을 전부 다 메꿔서 일부 용수 만들고 나머지는 전부 다 땅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무리한 욕심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파의 요인도 있던 거고 실제 처음에는 어떤 우리 국가적인 그 어떤 쌀 자급 차원에서 농지로 개발하다가 쌀이 남기 시작하네? 이러면 뭐 농지 만들어서 필요 없지. 그러면 이제 산업단지 바꿔보기도 하고 농지도 더 필요 없어? 그러면 관광단지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용도를 바꾼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너무 큰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면서 실제 그러다 보니 당연히 계획이 중간중간 그 시대에 맞게 바뀔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그럼 지금 어떡할 거냐? 어쨌든 도민이 원하지 않았던 그 당시에 정치권이 얘기했던 그 당시에 정권이 얘기했던 간에 어쨌든 새만금을 하는 결정했고 지금까지 왔어요. 오는 과정에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죠. 어떤 정부는 예산 적극적으로 투자하게 하고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 같은 경우들은 새만금을 속도감 있게 개발하고 싶었는데 환경단체의 문제제기 대법원 소송에 가면서 결국은 행정이라도 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진짜 국가재정 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거고요. 반면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어떻게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해서 좀 진행하다가 실제 매립 속도가 그만큼 나지도 않았던 거고. 근데 저는 새만금 개발에 어떤 전기가 마련진 게 결국 문재인 대통령 시절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좀 약간 이제 이번 잼버리 얘기도 있지 하지만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그 당시 어쨌든 재생에너지의 비전 선포식을 새마을에서 갖고 재생에너지를 통한 아리백 산업단지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해서 추진했던 것이 결국은 지금 2차전지 소재 기업 때 오게 된 배경이 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윤석열 정부 들어선 다음부터 지금 재생에너지를 가 지금 추가로 진행이 안 나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안 나가 가장 큰 이유는 이건 송전솔 문제도 안 나가고 있고 용수 문제랄지 폐수 문제랄지 이런 게 전혀 진행이 안 나고 있고 이런 건데 또 한 가지 하나 말씀드릴게요. 마무리를.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근데 오늘 우리 정원초 의원님 말씀드리면서 생각된 게 뭐냐면 어쨌든 정원초 의원님은 윤석열 대통령과 생각이 다르신 것 같아요. 잼버리가 예산 삭감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을 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정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잼버리하고 예산 삭감 관계 없다고 얘기해요.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지금. 지금 얘기를 해보면, 우리끼리 얘기해보면. 우리 의원님도 결국은 잼버리의 파행이 정부 예산 삭감의 원인이라고 했는데 지금 엊그저께 한덕수 총리도 마찬가지고 기재부 장관도 마찬가지고 말만 그럴싸하게 새만금의 MP를 새로 그려서 조합계획을 새로 그려서 그 다음에 예산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데 저는 국민의힘의 현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특히나 전북도민 상대로 거짓말하고 있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 거죠. 경에 초기 단계니까 진단을 잘 해야 되는데 네네. 아까 오 교수님 말씀은 무계획적이었다는데 이렇게 좀 단계를 나눠보면 좀 정리가 좀 될 것 같아요. 네. 90년에서 2010년까지 방조제 막을 때까지는 농지 중심 개념 아니었어요? 그렇죠. 막기도 전인데 무슨 개발 계획이 세워지겠어요. 막아놔야 뭔 일을 하죠. 막아놓고 이제 본격적인 계획을 세운 것은 2011년 3월입니다. 네. 이때 이제 처음 시작한 거예요, 계획이. 제대로 된 맞죠. 계획이 마련된 게. 그 당시에 5개 용지로 해서 무려 그 당시에 이제 농지가 70%를 30%로 줄이고 산업단지 중심으로 70% 맞는 땅만 3,500만 평입니다. 그게 농지가 바뀌거든요. 예. 그래서 2020년까지 10개년 계획을 세우고 22조 계획을 세워요. 세워갖고 이제 출발한 게 사실은 새만금이 계획 세워서 제대로 출발한 거는 2011년 3월 달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근데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새만금 제가 위원으로 있으면서 이 종합계획을 세우는 거를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을 하고 대통령하고 직접 새만금에 와서 전체 비행기로 직접 보고 그때 얘기한 게 그거였어. 왜 이 좋은 땅을 이제 쌀이 남아도는 미래 그런데 이 좋은 땅을 농지로 갈 거냐. 산업단지로 바꾸자. 그때 7대3으로 바뀌는 네, 거예요. 그래 7대3으로 바꿨고 그 계획을 20조 계획을 세웠어요. 세운 가운데에서 제가 예결위원 7년 하면서 새만금 예산을 계속 올리려고 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나온 게 한 6천억. 말이 그렇지 이제 정부 예산이 10조가 들어가니까 1년에 1조씩을 투자를 해야 돼요. 예. 근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한 6천억 정도 됐어요. 근데 이미 이제 문재인 정부에 와가지고 좀 더 확장 재정을 한번 하자 해가지고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1조 4천억까지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약 9조 원 정도가 투자가 돼서 지금 10개년은 계획대로 해왔어요. 해왔는데 지금 당장 이번 기본계획을 정부에서 바꾸자 하니까 우리 도민이나 도에서는 야 잼버리 때문에 예산 축소하려고 기본계획 바꾸려고 하는 거냐 해서 제가 그거를 확인을 직접 총리님하고 대정부 질문에서 하셨어요. 해본 예. 결과 또 만나서 1시간 동안 얘기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지금 2차 전지가 들어오는데 2차 전지 산업단지 어디다 할 거냐. 이거 모자란다 이거예요. 지금 농생명 용지가 3천만 평이 있는데 이게 과연 땅이 이 남아도는 쌀이 남아도는데 이거 계속 할 거냐. 또 앞으로 관광 레저 단지에서 마이스 산업도 있고 식품 허브 산업도 있는데 이런 등등을 이제 기본 계획에 여기에 맞는 그런 기본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요거는 지금 오 교수님 말씀대로 계획을 좀 더 여기에 맞게 세우는 건 필요하다 하는 거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요. 다만 지금 신영대 의원이 삭발을 했는데 이번 5천원 깎은 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렇죠. 거 당면 과제니까 이 당면 과제는 앞으로 얘기할 거라고 아니 국회 심의 단계에서 또 올리셔야죠. 아니,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초기 단계 알겠습니다. 계획이니까 예. 그 정도. 자, 요 정도까지 일단 들어가는 목소리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